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봄은 왔는데 이 공기가 확실히 확실히 봄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요. 어쨌든 이 호흡기 관리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오늘 첫 번째 기사로 가져온 거는요, 이데일리 온라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환율 얘기를 오늘은 좀 시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환율이 1,470원 근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467원.7원에 마감이 돼서 5원이나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 계속 하향 안정세라고 그럴까요? 107, 8, 109 정도 가던 게 지금 103선대까지 좀 내려왔죠.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이를테면 이제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심지어는 위안화 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원달러 이 환율만 올라가, 즉 원화 가치만 자꾸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표를 먼저 보시죠. 얼마나 좀 환율이 올랐는지. 이게 나오나요? 예. 이게 석 달 1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게 지난 한 달 전입니다. 2월 24일 환율이 1,430원대죠. 저때 분위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겠구나. 그럼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제 본격화되고 등등등 이런 얘기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제 1,470원 근처까지 올라가서 40원 가까이 이제 한 달 새 오른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정책 불확실성이죠. 특히 어제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이 탄핵 이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기각이 됐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기각을 한 재판관 8명 중에 5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기각 쪽이었다라는 얘기죠. 각하도 2명이었고 인용은 1명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 발표 시점이 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이벤트였던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기각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 좀 기각 쪽으로 무게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또 춤을 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어제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 평소보다 코스피도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순매수 규모가 확 줄었죠. 그냥 명목상 순매수 정도로 60억 정도밖에 순매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표 시점은 안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환율, 이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산업명 기사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이 얘기입니다. 러시아 하늘길 뚫리나 항공업계 우회 비용 감소 기대감.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러시아 항공기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갈 때, 미국 이제 동부 쪽을 갈 때 이 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라인을 이용을 하질 못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유럽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미국 동부 같은 경우는 1시간 40분이 비행기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행기를 더 오래, 항공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름을 더 쓴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감가상각도 더 들어갈 거고, 부품도 아무래도 더 소모되는 것도 많아지고 등등등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 고스란히 항공사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이죠. 2020년 이제 2월부터 3년 넘었네요,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좀 겪어온 게 사실인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휴전이 돼서 러시아 항공기 열린다고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다시 2022년 초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주가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주가가요, 3년 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2,500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4월에 전쟁 직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항공길 막히고 나서 주가 계속 밀려 내려가다가 작년에 19만 원대까지, 19,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했는데 22,000원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난제를 잘 해결하고 났는데도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과 관련해서 이거를 좀 전담하고 있는 게 미국의 중동 특사인데, 이 양반 얘기는 실무 협상이 실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뭐 가시화된 거는 아닙니다만, 눈에 띄게 뭐 발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물밑에서는 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항공업계를 상대로 봤을 때 몇 가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리스크 해소가 됐고, 러시아 항공 노선 재개방에 따른 비용 절감, 대폭적인 절감, 10에서 한 24% 정도 비용이 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용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결국 유가를 내리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거에 따른 어떤 비용 절감 효과 등등등. 지금은 사실은 뭐 눈에 띄는 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항공업계에 뭔가 이게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게임조 얘기 좀 오래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시프트업 얘기인데요. 증권사에서 첫 홀드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 한번 바로 볼까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아직까지는 시프트업에 대한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제 메리츠 증권에서 처음으로 홀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이에서 홀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상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로 좀 보통 시장에서는 보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프트업이 이제 작년 7월에 주가 상장 직후에 주가하고 지금 현재 주가 한 30% 정도 주가가 떨어진 건데,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바이를 예전에 투자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에 메리츠 증권은 오히려 그게 세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작년 10월에 판호도 발급받았고, 그래서 올 5월에 시프트업의 대표 작품이죠, 게임이죠, 이 승리의 여신 니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메리츠 증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대만 친다는 시진핑 해상 실험을 보니 하면서 이제 이데일리 오늘 외신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5단계 봉쇄 전략이 공개가 좀 됐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이제 대거 항공 장비를 투입을 해서 대만의 군사시설, 항만, 항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들을 공습을 해서 대만을 이제 외부 세계가 차단하는 게 1단계고요. 그다음에 중국 군함이 대만 전체를 포위하고, 그다음에 중국 해경이 대만에 들어가서 공간을 메우고, 그러니까 그 치안을 장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을 외부와 이제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대만을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서방과 세계와 이제 끊어버리는 이제 이런 온라인 사이버 고립화 정책, 이게 5단계로 진행이 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5단계 얘기긴 한데, 대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고립주의 외교안보 정책 때문에 대만을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대만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고, 최근에 대만이 알래스카 LNG의 이 프로젝트에 대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막 나서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환심을 사겠다라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좀 한 걸음 떨어져 보면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고립주의 선택한다고 해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소위 말해 인태 전략을 포기할 거냐, 이게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왔던 전략이고, 만약에 대만을 포기한다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의 하나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뉴스브리핑에서 마치겠습니다.